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4월 10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3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어로는 돈과 부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파키스탄, 페루 등 여러 다수 국가들이 곡물 유가 폭등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CNN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세계 경제 침체, 리세션을 예고하는 여러 신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어제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망 주요 국가별 동향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두뇌 건강에 블루베리가 특별히 좋다는 하버드대 교수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돈과 부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From Pakistan to Peru, soaring food and fuel prices are tipping countries over the edge. CNN 보도 보시죠. 최근 스리랑카, 파키스탄, 페루 등 다수 국가들이 곡물 유가 폭등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곡물 가격 급등으로 주식비가 올라가고 연료비 등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일반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폭동 등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죠. 곡물가 연료비 급등 배경에는 지금 세계 3대 곡장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급망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현지의 곡물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쓴 필자는 2010년 튀니지에서 첫 발생해서 중동 아랍으로 확산되었던 아랍의 봄의 교훈을 새겨보라고 하네요. 당시에 이들 국가에서 시민들 폭동이 일어났는데 자유와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실상으로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빵을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UN 통계에 따르면 당시 세계 음식물 가격 지수가 1년 사이에 26.7%나 급등하였다는 겁니다. 2010년, 11년의 아랍의 봄은 서구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자유와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항구로 알려져 있지만은 근본 배경은 빵을 요구하는 폭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이 그 당시 10년 전보다 훨씬 더 높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세계 곡물 가격은 금년 초에 이미 당시 곡물 상승세를 압도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은 1년 전 대비 60% 이상 오르고 유가도 40% 이상 올라 있습니다. 현재 중동과 아프리카 북부에서 소요되는 밀의 80% 정도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두 나라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곡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데다가 특히 러시아의 경우에는 유럽 등이 지금 수출 제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북부 등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현재 농업 환경이 아주 나쁘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들 지역 국가들의 경제가 다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비싼 곡물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2008년 당시 경제위기 이래로 계속 과다 해체에 시달리고 있고 애완보육원은 거의 고갈되었으며 따라서 해체 조달이 아주 어렵게 된 거죠. 여기에다 정치적 불안정까지 확산되어서 환율이 급등하고 이에 따라 해체 상황도 불가하고 그래서 더욱더 해체 조달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좀 나은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리스에서는 임금 인상 요구 데모가 전국 곽지로 확산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보상을 해달라는 거죠. 프랑스에서도 음식물 유류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매크론 대통령이 4월 대선에서 당초는 우세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지금 접전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급하게 매크론 정부가 서민용 식품권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위클리 토픽에서 세계 인플레이션 탑 랭크 국가들을 소개했는데요. 한 번 더 소개하죠. 1년 전 물가에 비해서 베네수엘라는 340.4%나 올랐습니다.
수단은 259.8%, 레바논은 215%, 시리아 139%, 짐바브웨 72.7%, 터키 54.4%, 아르헨티나 52.3%, 이란 34.7%, 에티오피아 33.6%, 스리랑카 18.7%, 파키스탄 12.7%, 브라질 10.5%, 스페인 9.8%입니다.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죠. 명목은 자유와 사회 정의를 요구하겠지만 실상은 빵을 요구하는 저항이겠죠.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Is recession on the way? These unconventional economic indicators may provide some clues. CNBC 뉴스 보시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등 정책 변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미 일어났고 소비 둔화 조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 리세션을 나타내는 경제지표, 거시경제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은 전통적인 거시경제지표 외에 다른 각종 예고 신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최고층 건물 건축 완공 지수. 둘째, 남성 속옷 지수. 셋째, 여성 치마 길이 지수. 넷째, 립스틱 지수입니다. 먼저 스카이스크레이퍼 인덱스, 최고층 건물 건축 완공 지수입니다. 영국의 앤드루 롤랜스라는 사람이 1999년도에 주장한 내용인데요. 그에 따르면 1800년대 말부터 세계적 초고층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세계 경제 침체가 도래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1920년대 말 세계 대공황은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동시에 완공됐을 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쿠알라룸푸르 메르데카 118층 타워가 2021년 말 완공이 되었고요. 뉴욕 맨하탄의 스타인웨이 타워가 최근에 완공되었습니다. 오른쪽 우측 상단이 메르데카 타워고 아래쪽이 스타인웨이 타워입니다. 이 두 개의 세계 초고층 타워가 완공됨으로써 불경기 징후가 도래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Men's Underwear Index인데요. 남성 속옷 지수입니다. 앨런 그랜스편 전 연준 의장이 얘기했는데요. 남자들은 속옷을 꾸준하게 사입지만은 경기 침체 때는 마지못해 사는 경우 외에는 내일을 사지 않는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햄라인 인덱스인데요. 여성 치마 길이 지수입니다. 존 테일러라는 워튼 비즈니스 스쿨 이코노미스트가 주장하는 건데요. 여성 스커트 길이는 경기 호조 때 짧아지고 불경기 때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 불황기 때는 무릎 덮는 치마가 유행했고 그리고 1960년대 호황기 때는 미니스커트가 유행했죠. 원단을 잘라버릴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네 번째는 립스틱 인덱스입니다. 립스틱 지수죠. 2000년대 초에 에스테 로드 화장품 회사의 로드 회장이 주장한 건데요. 2001년 불경기임에도 사치품인 립스틱이 잘 팔렸다는 거죠. 이유는 여성들이 비싼 사치품은 못 사지만은 작은 사치품은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는 화장품 판매가 부진했는데요. 이때는 경제 봉쇄 조치로 아예 예출을 못했기 때문이죠. 비전통적인 경기 판단 지표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어제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망자 누계 등입니다. 세계 확진자 누계는 4억 9,458만 7,638명으로 전주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누계는 617만 283명으로 전주 대비 0.4% 증가에 그쳤습니다. 확진자 증가율이 3주 연속 크게 둔화되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증가율도 둔화세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별 동향을 보죠. 현재 1위에서 12위까지를 보면은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한국, 터키, 스페인, 베트남 순입니다. 한국이 4주 연속 순위가 상승해서 이제 세계 9위가 되었군요. 세계 확진자, 사망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이 이렇게 역행하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은 머리를 좋게 한다는 블루베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신경과학자의 주장인데요. 머리에 좋은 식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블루베리가 최고라는 겁니다. 머리에 좋은 식품으로는 시금치 등 잎이 많은 채소, 그리고 케일, 아몬드, 호두 등의 견과류 등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보다 블루베리가 더 좋다고 하는 거죠. 블루베리를 브레인 부스팅 푸드라고 하면서 신경질환 예방, 명석한 두뇌 유지, 집중력 향상, 그리고 트로마 치료에 아주 좋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2분의 1 내지 1컵의 블루베리를 설탕이나 주스 없이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블루베리의 좋은 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풍부한 플래보노이드를 함유했다는 건데요. 이 플래보노이드는 도마도 등에서 발견되는 항암 물질이자 심장질환 및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가 있다네요. 두 번째 좋은 점은 풍부한 항산화 및 반노화제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저항하고 그리고 항염증 효과가 있다네요. 세 번째로 풍부한 섬유질을 가졌는데 이게 염증 완화와 장내 좋은 박테리아 증식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넷째는 엽산을 함유하였다는 건데 이 엽산은 신경 흐름에 도움이 되고 정서 인식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분이 블루베리 식용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매일 아침에 다른 식품과 병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두 가지 레시피를 소개했는데요. 구체적인 재료와 만드는 방법은 계제를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했어요. 근데 제목만 소개하면요. 첫 번째는 참외와 블루베리 아이스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치아 푸딩 topped with nuts and blueberry 이렇게 해놨네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봤더니 1번 참외와 블루베리는 이거는 차게 먹는 거고 2번 치아 푸딩은 따뜻하게 먹는 거다. 이런 차이가 있군요. 저도 블루베리를 가끔 먹는 편인데 앞으로 더 자주 먹어야겠군요. 블루베리가 대체로 저렴하고 맛도 있고 그리고 다른 식품과 궁합이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다이어리 보시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제 대형 은행들부터 발표하게 되죠. 다음 주에 JP 모간, 골드만삭스, 블랙락 그리고 시티그룹 등이 이제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후반부터 부활절 휴가가 시작되죠. 시장 개장 일수가 4일에 불과하지만 경제지표 발표는 꽤 많습니다. 화요일날 소비자 물가 CPI가 발표되죠. 2월 7.9% 상승보다 분명히 높고 한 8.5%까지 예상하는군요. 그런데 3, 4월이 물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이 부활절 장기 휴가 전에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과 부에 관한 오늘의 속담과 명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